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며 빨리 소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해 충남도청이 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폭로 배경을 놓고 음해성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 도는 등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미 대화 설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안보와 정보수장 등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인데 북한이 미국에 전해달라고 한 비공개 메시지가 북미 대화 성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방북 뒷얘기를 풀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이미지를 소재로 농담을 건네는 등 여유 있는 반응을 보였고 또 우리 측이 크게 설득할 필요도 없이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대가 지난 2016년 배우 조민기 씨의 제자 성추행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사흘 만에 고수 사이 은혜로 결론 내면서 추가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쳤습니다. 유명 작사가가 영향력 있는 음반 제작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SBS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정형을 지금의 2배인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걸 비롯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 2곳에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청동조선에 대해선 법정 관리를 결정하고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책을 내지 않으면 역시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1시쯤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빨리 검찰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 사과를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먼저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이 예정된 충남도청 1층 로비는 오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설 발언대가 준비됐고 빼곡하게 세워진 카메라들이 안 전 지사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회견 2시간 전인 오후 1시쯤 안 전 지사는 신영철 전 비서실장을 통해 갑자기 입장 발표를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의 빠른 소환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자신이 운영했던 정치연구소 여직원의 성폭행 추가 폭로에 대한 해명이나 김지은 씨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 사죄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미투 운동의 근본적 취지이기도 하고. 안 전 지사는 기자회견 취소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측근들과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갑자기 회견을 취소한 이유는 어제 또 다른 여성이 자신도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게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당분간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검찰 조사에 대비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아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기자회견 취소에 분노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4일 동안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오늘 또 국민과 약속한 기자회견조차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 숨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거센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회견을 취소한 이유는 김지은 씨 외에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추가 폭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폭로로 자신의 지위와 힘에 기대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마저 일게 된 상황에서
아무리 공개적으로 사과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서울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에도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 인사는 안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행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멍해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단이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안 전 지사는 자맹을 이어가면서 법률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안희정 전 지사가 한창 대선 주자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성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점입니다. 당시 안희정 전 지사 캠프 안에서 성폭력이 만연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2016년 8월부터는 성폭행도 3차례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유력 대선 주자였을 때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일했던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입니다. 지금은 현판도 다 뗐고 이렇게 문도 잠겨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대선 캠프에 성폭력이 빈번했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힌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노래방에서 끌어안고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대거나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등 성폭력이 흔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에서 일했던 한 남성은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전 지사가 워낙 스킨십을 편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배에게 머리나 뺨을 맞는 일도 있었지만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추가 피해자 A씨를 보호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추가 피해자도 조만간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렇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31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이곳 6층 사무실이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1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6층 사무실의 증거물과 CCTV 화면 확보에 나섰습니다. CCTV에는 지난달 24일 밤 안 전 지사가 먼저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이어 김 씨가 자정 무렵 들어갔다가 몇 시간 뒤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된 6층 사무실은 한 건설사의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 측은 회사 대표가 안 전 지사와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라며 문제의 사무실은 직원 숙소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숙소를 하나 얻어서 거기 책상 하나를 있고 침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지사님이 우리 숙소를 이용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소환해달라는 안 전 지사의 요청과 관련해선 검찰은 절차에 따라 증거물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다음에 부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안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잠적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해 사조직과 사무실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한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사실을 밝힌 김지은 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음해성 글들이 SNS를 통해서 돌고 있습니다. 또 김지은 씨를 보호하겠다던 충남도청은 김 씨에 대한 면직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그제 충남도청은 사과 기자회견에서 김지은 씨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김지은 씨는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조치를 할 것이고 하지만 김 씨는 최근 문자로 일방적인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남도청은 김지은 씨도 안희정 지사의 사퇴로 자동 면직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의사의 관계없이 함께 면직되게 돼 있어요.
김지은 씨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으로 면직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음해성 이야기가 담긴 글도 SNS를 타고 돌고 있습니다. 안전지사를 사생팬 수준으로 좋아했다더라는 등의 폭로의 배경을 소재로 한 소문들입니다. 하지만 김지은 씨와 안전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캠프 참가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사생팬 수준이라는 건 사실무근이고 안전지사에게 발탁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김지은 씨 측 인사는 여전히 안전지사를 따르는 쪽에서 악의적인 정보들을 생산해 배포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을 다녀왔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 안보 또 정보 수장들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핵심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쯤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인데 북한이 미국에 전해달라고 한 비공개 메시지, 즉 히든 카드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가 결국 관건입니다. 그 히든 카드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남승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까지 논의할 단계까지 와 있지 않고요. 우선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가장 급선무인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고 가는 북한의 비공개 메시지에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겼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중단이나 점진적 폐기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ICBM은 미국이 북한 타격서를 거론할 정도로 가장 민감해하는 일종의 레드라인입니다. 북한으로선 당장 핵 문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미국이 의심을 거둘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때문에 핵시설 가동 중단도 거론됩니다. 핵탄두 소형화 같은 기술 고도화를 중단하겠다는 의미여서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 회담 아니냐는 미국의 의구심을 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하겠다는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대북 특사 5명, 즉 모두 6명뿐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비핵화 의지가 담긴 김정은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메시지가 뭔지 들어본 뒤에 대화 시점이나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북한을 좀 알고 또 북한과 대화할 만한 인사가 지금 미국 정부에 있냐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틀째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소위원장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문우신 재무장관도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했다며 통 큰 결단이라는 북한의 선전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대화 시점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o we prefer to have those conversations in person in a secure environment. We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판단의 근거는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로 내건 체제 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춰질 거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나설 대북 라인의 공백이 문제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유일한 미북 대화 창구였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은퇴해버리는 등 대화 전략을 시행할 장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CNN은 국무부가 아예 외부에서 특사를 수혜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화는 어느 때보다 정상 간 의지가 크게 작용할 거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권을 준 핵심 인물을 내세워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선 여전히 북한에 대한 기대와 의심이 교차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다고 오늘 청와대가 뒷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안다며 자신의 이미지를 소재로 농담도 건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첫날 저녁 평양 노동당 본부에 도착한 대북 특사단.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뒤 수석 특사인 정의용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려 일어서자 김 위원장도 일어서 나와 친서 전달은 중간 지점에서 이뤄졌습니다. 특사단은 존중과 배려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 언론이나 외신을 통해 보도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놓고 농담도 하는 등 여유 있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또 정의용 실장이 불과 몇 마디 꺼낸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며 비핵화 북미 대화 의사 등 준비한 답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남측과 국제사회 움직임을 자신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한 특사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지난한 노력의 과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단은 숙소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지나친 경호나 특별한 간섭 없이 산책하는 등 자유로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기간과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군 장성에게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덕담일 뿐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맞물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어떻게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 저녁 인사차 방문한 미 태평양 함대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에게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확장 억제 전력이라든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스위프트 사령관 임기 5월 말까지, 즉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미 해군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올 일이 없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미군 전략무기 전개가 없다고 확인한 거냐는 질문이 빗발치자 국방부는 그간의 노고를 치해야 하는 덕담일 뿐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연합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치러질 것이며 구체적 일정은 평창 패럴림픽 직후 한미 공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 장관 말대로 이번 연합훈련 기간 전략무기 참가 규모가 대폭 줄어들 거란 관측은 군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로 가는 살얼음판 길에서 군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혹스럽게도 국방장관 스스로 패를 투명하게 보여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졌던 120억 원 외에 다스에서 추가로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특히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2002년부터 5년여 동안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늘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비자금은 3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앞서 2008년 특검에서 다스 격리 직원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 원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관리하면서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급여나 외곽 조직 유지비 등으로 이 돈이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이 실제 선거에 사용됐다면 비자금 조성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영배 금강대표와 이병모 사무국장이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150억 원대의 비자금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계열사의 비자금 도성 과정에서 조직적인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민주, 위드유, 민주,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자기가 당했던 거를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좀 좋다고 생각하고 좀 사회 변화를 시작하는? 보신 대로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하얀 장미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흰 장미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여성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상징입니다. 의미 있는 날을 맞아서 저희는 오늘 성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또 정부가 오늘 새로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여성 작사가가 밝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배우 조민기 씨와 또 서울대병원 사례를 통해서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0년 경력의 유명 작사가가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부터 전합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80년대에 여러 히트곡을 써낸 작사가 이모 씨에게 2014년 겨울은 악몽과 같습니다. 함께 음반 작업을 하던 제작자 A 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급기야 사무실에서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막 밀친 겁니다. 그리고 막 위에 상체를 막 더듬고. 사무실에는 둘만 있던 상황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고 떠올립니다.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내가 저항을 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도 A씨와 계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A씨는 트로트 가수 출신으로 신인 가수의 음반을 잇따라 성공시켜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진 제작자였습니다. A씨에게 일감을 받아야 하는 작사가 E씨는 힘없는 을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또 혐오, 공황장애, 불안장애, 또 수면장애, 우울증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4년을 참아온 E씨는 최근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는 망설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는데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사건 이후 E씨에게 잠시 정신이 나갔나 본데 무식하게 행동한 거 반성합니다는 문자까지 보냈던 A씨는 최근 돌변했습니다.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엔 합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삼는 E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스킨십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남녀관계. A씨는 E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억만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E씨는 또 다른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저희가 취재한 배우 조민기 씨 사례에도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기 씨는 이미 2년 전 청주대에서 성추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단 사흘만 조사한 뒤 그저 음해를 받은 거라고 결론 내버렸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가 그렇게 사라졌던 겁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청주대가 당시 연극과 조민기 교수의 성추문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2016년 11월에 이미 조 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다는 소문이 교수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교수로 있던 연극과와 경쟁 관계인 영화과에 경쟁과 반목으로 빚어진 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영화과 소속의 다른 교수가 벌인 기획이라는 조 씨의 말을 듣고 교수들 사이에 갈등으로 속단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1월 24일에 열린 조 씨 징계위원회의에서는 사실상 봐주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조 씨를 해임하거나 파면해야 한다고 일부 위원이 주장했으나 그렇게 하면 조 씨가 소송을 걸 거라며 어차피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했으니 3개월 정직 처분으로 마무리 짓자고 결론 냅니다. 교수들 사이에 감싸기 문화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청주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조사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 과정에서 오고 간 봐주기 발언과 관련해선 특정 징계위원회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급해 정직 처분부터 급하게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유덕입니다. 이렇게 학교나 기관들이 성폭력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오늘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한 의대 교수에 대해 병원 측이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다며 서울의대 교수들이 나서 동료 교수에 대한 공개 증언을 한 겁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2명이 지난 1월 9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이들은 동료 A 교수가 교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9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학생과 병원 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았습니다. A 교수가 2013년 세미나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2016년에는 의대생과의 술자리에서 학생을 성희롱해 학부모가 문제 제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의대는 당시 A 교수를 학생 지도교수에서 배제하는 정도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그거를 조용히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너는 지도교수로 하지 마라. 그 정도 조치만 취한 거예요. 서울대병원 측은 간호사 성희롱 사건 당시 대학에서 조사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치 않아 중단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A 교수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간호사 성희롱은 전혀 없었으며 학생과의 대화 도중 말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성희롱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의대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 교수의 성희롱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보신 것 같은 성폭력 범죄,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게 해 현행보다 2배 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또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포함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 노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 가해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일쑤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불가피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당하고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서 여전히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업장과 가해자를 현장 조사하다 보면 피해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은 실시간 모니터와 IP 추적을 통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SNS에서 마구 퍼지는 악성 루머는 막기 어렵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김지은 씨에 대한 음해성 이야기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넘쳐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한겨울에도 눈이 잘 오지 않는 대구 지역에 오늘 아침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때 아닌 3월 폭설에 출근길 교통사고가 이어졌고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버스 세대와 추돌한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섰습니다. 눈길에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건데 차량을 빼내려 해도 헛바퀴만 돕니다. 옆에 있는 차를 칠까 싶어서 운행도 안 될 분들은 걸림이 많으니까.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주요 교차로 등은 정체거리가 늘어지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출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갑작스러운 눈폭탄에 많은 차량들이 스노우테인을 비롯해 월동 장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폭설로 발이 묶이자 일부 시민들은 급한 마음에 차를 버리고 도시철도를 타거나 걸어서 직장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가지고 나오다가 세워놓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내려왔습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공장 지붕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고 골프 연습장에서는 그물망을 지지하던 철제 기둥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경북 곳곳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찢겨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의 모노레일인 도시철도 3호선도 선로가 얼어붙어 양방향 열차 운행이 2시간 동안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네, 화면은 비슷한데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2,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바다와 가까운 도시는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미 기자입니다. 눈앞의 건물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눈더미가 쌓인 나무까지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버립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뉴욕 등 주요 도시엔 하룻밤 사이 15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눈이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희귀한 기상현상인 썬더 스노우까지 관측됐습니다. 일주일 새 2차례의 겨울 폭풍이 미국 동부를 강타하면서 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북단 메인주부터 버지니아까지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학교들은 휴교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뉴저지 뉴워크 공항 등에선 항공기 2,0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I just want to get some sleep so that I can go home tomorrow morning. Yeah, it's been a really grueling time. 피해가 집중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저지주엔 앞으로 최대 6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매사추세츠 등 바다와 인접한 해안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고 바닷물이 차올라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을 피의자로 보고 직접 수사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 시각인 오전 7시 반 전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인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두 의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하모 씨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염 의원 역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도의원의 지인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용비리 수사 당시 상사로부터 두 의원의 이름이 담긴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안미연 검사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두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두 의원을 피의자로 보고 직접 수사할 단계라며 혐의에 대한 소명도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두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망신주기 과잉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일단 자금 투입에도 회생 기미가 없는 조선업체 두 곳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노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생존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통영의 성동 조선해양조선소. 회생을 위해 8년간 무려 4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산하는 게 낫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력인 중소형 선박에서 중국 업계에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생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법정 관리가 결정됐습니다. 2018년 2분기 중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부도가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동조선은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에게 청탁 대가로 8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STX조선은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채권단은 STX 노사가 다음 달 9일까지 인원 40%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동성이 약간 여유가 있던 거에는 성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약을 전제로 기회를 주고 정부는 두 조선사가 모두 쓰러지면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그나마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STX조선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GM 협상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시키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의지도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에 2,4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추경 편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군 지휘부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군에서 군 병력 투입이 논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이 소요 발생 시 무력 진압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 병력 투입의 근거로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에 생긴 위수령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하도록 한 법령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지만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을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들은 촛불 집회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내릴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수령 존치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사문화된 위수령의 존폐를 논할 필요가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여성이 진출해 있지만 아직 용접 일을 하는 여성은 드물 겁니다. 국내 여성 기능장 1호이자 이제는 명장에 도전하고 있는 박은혜 씨는 여성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며 당당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강 기자가 만났습니다. 늦은 밤 경기도 김포의 한 송풍기 공장입니다. 여성 용접 기능장 1호인 박은혜 씨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앞으로 전진 더 전진.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박 기능장이 처음 공사 현장에 뛰어든 것은 20살 때인 25년 전.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현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여자가 오니까 되게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뿌리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대학 강의를 들어가며 2004년 여성 최초로 용접 기능장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도 배관 기능장까지 취득하며 도전을 이어갔고 2015년 재료 분야에서 역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 위촉됐습니다. 나도 용접으로 늙었죠. 아유 잘해요. 훨씬 낫죠. 그동안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참 벽이 높다? 이 정도로 막나? 그걸 하나하나 깰 때마다 그 가슴에 구멍도 하나하나씩 났죠. 정부 조사 결과 여성 고용률이 업계 평균인 70%에 못 미치고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기업은 모두 40여 곳. 공공기관이나 500인 이상 기업에서 부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14곳이나 됩니다.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벽을 깨기 위해 박 기능장은 단단한 응원을 보냅니다. SBS 이강입니다. 전 세계적인 성폭력 폭로 운동 속에 프랑스가 강력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기만 해도 100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길 가는 여성을 집요하게 뒤쫓아가는 남자. 저속한 말을 해대고 싫다는데도 계속 치근덕거리는 남자. 길거리에서 여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이른바 캣콜링입니다. 미국 NBC가 뉴욕에서 10시간 동안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관찰했더니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성희롱을 거듭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우리 돈으로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기만 해도 단속됩니다. 전화번호를 여러 번 물어보거나 저속한 표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t l'idée, comme l'a dit le ministre de l'Intérieur, c'est que les forces de l'ordre identifient les situations de harcèlement de rue, notamment sur les points névralgiques qu'on connaît, les sorties des gares, des RER, etc. notamment. 지하철역 안에는 성폭력 남성은 늑대와 상어, 불곰 같은 짐승일 뿐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일제히 게시했습니다. Là, je trouve ça bien. Je me dis que voilà, ça va plus de personnes pourront en entendre parler s'ils n'ont pas écouté dans les infos, si ils n'ont pas entendu parler de la loi. 실제 파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가운데 43% 정도가 이곳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우리는 보통 차량 절도라고 하면 차를 통째로 훔쳐가는 걸 말하는데 미국에선 차량 부품들만 노린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문이 열리고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운전석 에어백만 떼어냅니다. 에어백을 훔쳐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4분도 안 됐습니다. 조수석 쪽 앞문과 뒷문이 사라진 빨간색 승용차입니다. 집 앞 도로에 세워놨던 차에서 감쪽같이 문만 떼서 훔쳐간 겁니다. They broke the driver's side window, reached in and opened the hood, and then disconnected the battery cable right away. So no alarm would go off and the electric would all be dead to the door. 미국에서는 최근 차량 부품 절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서부터 타이어와 배터리, GPS 장치는 물론 와이퍼까지 돈이 될 만한 부품들은 모두 훔쳐가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들을 훔쳐가는 이유는 차량을 통째로 훔치는 것에 비해 적발될 위험성이 적고 이 부품들을 팔기도 쉬워서 빠른 시간 안에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a very big market for stolen parts. They'll sell them to illegal chop shops because it's very profitable. It's very hard to find stolen pieces because most people don't mark the pieces. 2000년대 초반 한 해 100만 건이 넘던 미국의 차량 절도는 2016년 70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품 절도가 한 해 수십만 건씩 늘어나면서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의 감동을 이어갈 또 하나의 지구촌 축제, 동계 패럴림픽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상이 걸렸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완벽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아슬아슬하게 경사면에 눈을 치웁니다. 사흘 만에 다시 내린 폭설로 관람석과 통로를 비롯해 올림픽 스타디움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비상이 걸린 조직위는 군 병력의 지원을 받아 내일 새벽부터 눈을 치울 예정입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이곳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제설 작업과 최종 리허설이 함께 진행되며 손님 맞으러 분주한 모습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늘 공식 입촌식을 치른 가운데 선수들의 보금자리인 평창 선수촌도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으로 개조됐고 휠체어 통행을 위한 경사로가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선수촌 플라자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각국 선수단을 사로잡았습니다. Everything's perfect. Foods and the place, and it's very nice. And you all guys, very, very nice to us. So thank you so much. 이번 패럴림픽에는 49개국에서 570명의 선수가 출전해 총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18일까지 열전을 펼칩니다. 한편 이번 평창 패럴림픽 개회식에서는 남북한 공동 입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올해 첫 대회 역시 내일 시작됩니다. 신세대 투톱 이정은, 최혜진 선수가 첫날 같은 조에서 불꽃 튀는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영선 기자입니다. KLPGA 투어가 베트남에서 2018년에 문을 열고 8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겨우내 갈고 닦은 실력을 점검하는 첫 무대에서 이정은과 최혜진, 가장 뜨거운 두 선수가 제대로 만났습니다. 지난해 투어 6관왕에 오르며 국내 최강자로 우뚝 선 이정은은 태국 전지훈련에서 몸과 샷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국내 선수 최고 대우의 후원 계약으로 날개를 달고 첫 대회 상큼한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작년에 해왔던 그런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담감으로 갖지 않고 좀 차분하게 좀 풀어나가야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특급 신인 최혜진은 지난해 12월 역대 신인 최초로 개막전 우승을 차지했던 바로 그 코스에서 3개월 만에 두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20대가 됐으니까 좀 너무 막내 같은 모습보다는 좀 성숙한 그런 플레이하고 싶어요. 두 선수 외에도 지난해 3승을 올린 김지현과 2승의 오지현 등 지난 시즌 상금 톱3가 모두 출전해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을 놓고 샷 대결을 펼칩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동해안에 때 아닌 3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대구에는 오늘 큰 눈이 오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주로 영동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초봄치고는 조금 춥겠습니다. 겉옷을 든든하게 입으시고요. 패럴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내일 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추운 감이 조금 덜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은 조금 풀렸지만 아직 겨울 축제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평창에서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되는 개회식 생중계해드리기 위해서 내일 저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